회사가 있습니다. 네. 사장이 있는데 전무랑 막 상무가 막 맨날 싸워. 네. 근데 막 사장이 어느 날은 막 아 그래 전무가 오라, 어느 날은 상무가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있어.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장은 과장한테 휘둘리고 있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 약간 조직은 정말 답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황당한 거죠.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회사는 매출도 떨어지고 대외 경쟁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망해갑니다. 어느 회사 얘기입니까? 주식회사 청와대. 이게 결국 레임덕이 시작하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종의 무능하다 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무능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이 무능해도 돌아갑니다. 조직이. 네. 네. 그런데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명예 안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탈자가 나오죠. 사표 소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꼴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자 레임덕 누구 때문에 시작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조국이다 추미애다 이거 다 틀렸다. 그거에 한 축을 쥐고 있는 게 이광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거 명예훼손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 이름에 느낌에 이광철이라는 이름은 듣보잡이에요. 그렇죠. 뭐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잊혀져 있다가 예. 최근 이제 신현수 수석이 사표 냈다는 게 이제 네. 언론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표를 낸 계기가 이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첫 검찰 인사 때문인데 네. 여의도 쪽에서는 이번 인사는 이광철 비서관하고 박범계 장관 둘이서 다 했다. 네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자기 밑에 비서관하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수석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걸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네, 네. 아까 비유하신 대로 과장하고 사장하고 다 했는데 임원이 사표 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이 네임덕이 시작되면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사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떠는 거지. 사실은 자신감 있는 정부면 민정수석 사표 냈다? 오케이 나가 우리 다른 사람으로 채울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아무도 이제 안 들어오지. 네. 이제. 네. 자, 새 사람을 뽑기가 힘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순장조를 누가 하냐. 아, 순장조. 나는 거기 순장 안 될란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건데 이광철이 누구인지 저희가 이게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광철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입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예, 이분입니다. 1970년생이고 서울 보성고를 나오고 한림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입니다. 그래서 민변에서 활동을 오래 했고요. 참여연대. 차장 아닌가요? 예, 사무차장인가? 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참여연대군요. 어김없이. 예. 그래서 민변 참여연대 뭐 이런 계열로 정리가 되는데 굉장히 실세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예, 거죠. 뭐 인사를 그러니까 저도 들은 말이에요. 그 국회 쪽에서 그러니까 이분하고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뭐 이분 얘기를 제가 좀 냄새를 맡아봤더니 예. 2017년도에 청와대 이제 입성이 되기 앞서서 네. 그 시기쯤부터 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아. 누구 뭐 어떠고 할 사람 없냐? 네. 이 자리에 뭐 할 사람 없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인사권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나? 라는 이야기를 정권 초부터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얘기해 준 사람한테 왜 초에 얘기 안 해줬냐 그랬더니 그땐 이렇게 중심에 설 줄 몰랐지. 그래서 백원우의 예. 뒷자리를 따라가는 그렇죠.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큰 사건들을 이제 이면을 살펴보면 네. 이광철 비서관 이름이 계속 나와서 민정수석 위에 있는 예. 비서관 아니냐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인사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독자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이광철의 이름을 처음 안 곳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서관들은 네. 수석에 비해서 이름이 잘 안 나오죠 맞습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네. 사실상 어떻게 수석에 비하면 훨씬 실무자급이죠. 맞습니다. 실무자급이니까 뭐 전화도 돌리고 네. 뭐 예. 했을 텐데요. 예. 근데 지금 이광철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청와대 비서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네.
참 그 뭐 사의도 밝히고 했다는데 계속 현직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 인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응.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진짜 센 자리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세죠. 예.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바로 예. 그 민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렇죠. 수사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송철호 시장, 그쵸. 윤 대통령과 정말 절친한 사이인 송철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만들기 위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맞습니다. 갖고 하명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하명 수사. 네. 거기에 언론 플레이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황운하. 네. 당시 이제 그 울산에 있었던 황운하 경찰청장. 경찰 쪽에서는 황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일종의 연락을 하는 사람으로 이광철. 그렇죠. 그다음에 이광철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 2019년 12월에 자살한 수사관이 한 분 있고요. 그렇죠. 자살한 분이 예, 계셨죠. 예, 예. 그분을 지목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광철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담당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자리가 바뀌면서 이를테면 수사 국면을 맡게 된 거죠. 수사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이광철 비서관 예. 내 머릿속을 알게 된 계기가 저는 처음에 딱 하나 있었는데 조국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거를 카톡에 이제 페이스북에 써서 올렸었어요. 이 말을 한 분이 이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다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멸문지화에 당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맞습니다. 조국 일가가. 그런데 검찰 개혁에 앞장서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게 아니고요.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서류 위조를 해서 멸문지화를 지금 당한 아니, 겁니다. 그쵸. 뭐 그럴 네. 만한 사람이 그걸 당했는데 예. 뭐 어쩌라고 약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동하는 거죠. 예. 저 같아도 방금 그러면서 검찰 예. 개혁, 조국, 멸문지화가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꼴이 예. 아니에요. 검찰 그렇죠. 개혁 이꼴 조국이 아니라 예. 그 서류 조작. 서류 조작, 예. 입시비리 네. 이꼴 조국, 예. 멸문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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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는데 순식간에 예. 바꾸어버리는 그렇죠. 그 이미지 전략을 한 거네요. 예. 그 정경심 씨 그 예. 이 판결 그 재판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요. 정경심 씨는 자기 이력도 조작을 해서 내고 그렇죠? 근무. 예, 이력, 여행사 근무죠. 근무 경력을 그때 1년 6개월인가 했는데 무슨 8년 정도 네, 늘렸죠. 훨씬. 확 네. 늘리고 심지어 딸의 경우에도 무슨 뭐 다른 뭐 스펙이 굉장해 보이는 인턴뿐만 아니라 호텔 근무 경력까지도 조작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 수십 건의 정말 여러 건의 수십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건의 이 서류를 이렇게 조작을 해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 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걸 검찰 개혁을 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태를 확 전환해 버리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누구야? 누가 썼지?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광철. 그때 비서관. 이제 예. 그때 이제 이광철이라는 이름을 예. 이제 접하셨군요. 예. 네. 그 백재영 수사관 이제 2019년에 예, 자살한 자살한 휴대전화. 예. 요거 한번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백 씨니까 백원우 씨하고 관계가 있나요? 근데 맞아요. 백원우 저 민정비서관 시절에 밑에 같이 근무하던 있었던 수사관. 사람이잖아요. 네. 네. 예. 집, 네. 예. 같이 그래서 실제로.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네. 예.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뭐 예. 하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핸드폰 연으라고 네. 뭐 이스라엘 업체 뭐 하고 맞아요. 저거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음.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 갑자기. 그 그러니까. 서초 경찰서에 있다는 네네. 거 전화기가 이 예. 전화기군요. 예, 예. 아. 근데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청와대 저 비서관에서 근무하는 이 저 수사관이 왜 직원이 왜 울산을 내려갔냐라고 했더니 당시 이 민정수석실의 설명이 그리고 본인의 설명이 고래고기 사건을 그쵸. 수사하러 갔었다. 저 고래가 잡혔는데 그 고래고기를 네. 갖고 검찰과 경찰이 다툰다. 네. 관할권을 놓고. 네.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반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민정수석실은 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냥 임명직 공무원만 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이 수사관이 있을 때 무슨 이 이광철 비서관이 무슨 얘기를 남겼냐면 이 백재영 수사관 2019년 12월에 자살을 한 이 백 수사관을 두고서 지난 12월 1일 고인의 일주기에 고인이 모셔져 있는 곳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0년 예. 12월인 거죠.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예요, 이게? 저는 이 양반 쓰는 글을 보면서 예. 멸문지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상당히 그 서사에 굉장히 능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은 조국도 네. 그렇고 검경 수사권 갈등, 네. 울산 그 선거 비리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맞아요. 그 이제 실체를 가지고 서로 의견들, 말들이 엇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네. 되게 복잡하고 이슈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든데 네. 이분은 페이스북에 짧은 글로서 아, 그 딱 정리를 해주네요. 예. 그러니까 조국 검찰 개혁하다가 멸문지화 딱 조선일보가 제일 해주고. 잘하는 거. 우리는 조선일보는 팩트에 기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팩트가 아니라 팩트는 보면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네. 잘못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피의자고 조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네. 조사를 받다가 조사 때문에 압박 때문에 죽었든지 자살을 했든지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여기 스토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면서 동시에 뭐라 했냐면은 이게 조사받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치. 조사받다가 검찰에서 무슨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네. 이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압박해서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아니 네. 검찰에서 다 불면 돼요. 편하게 속 시원하게. 그렇지. 그러면 뭐 힘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고인이 계시니까 좀 그렇긴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 이광철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직급은 낮지만 이분이 야마를 일본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딱 줄거리 골자. 네. 이걸 딱 잡아주시는 분이네요. 잡아서 정서 플레이를 잘하는. 정서 플레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한림대 왜 도대체 여기에서 이렇게 어. 군림할 수 있느냐, 중심에 있느냐. 네. 한림대 총학회장 출신인 거 아세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 그 서울 총학생회. 제가 알아봤더니 총학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잘했다. 네, 잘했어요. 그래서 총학회장은 확실히 그 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능하죠. 예. 이게 이제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약간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어떠한 이념 투쟁을 하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 모았대요. 학교 다닐 때? 아니요 최근에도 최근에도? 뭐 그 뭐야 청와대 가기 직전에도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용마 씨, 박래군 MBC 씨 기자. 그리고 네. 재밌는 건 김용민 의원 있죠. 그분 뭐 박근용 씨 예. 이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니 국가보안법 철폐 지금 뭐 건도 없는데 괜히 이거 해봐야 뭐해. 근데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이런 네. 목표를 향해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서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그러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탁현민 스타일. 이제 탁딱 저도 지금 지금 비슷한 딱 탁현민하고 거죠. 너무 잘 네. 어울린다. 딱 네. 그 말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탁현민이 가면 또 다른 탁현민이 오고 예. 안 갔으니까 둘 있고 셋 있고 넷 그러니까 있고 이런 상황이지. 탁현민이 좀 더 이벤트 쪽이라면 그쵸. 이분은 약간 검찰. 어떤 이념 검찰 사람. 네. 이념과 이렇게 네. 실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방향을 딱 모양새를 틀을 잡아주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민정수석을 제끼고 박범계랑 같이 문재인 도장을 받아온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제끼고 온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어. 야야야야. 총학 스타일로 야야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장 제끼고 하는 것처럼. 저기 우리 앞으로 이력에 한림대 총학생 하나 넣어주세요. 한림대 법대 앞에다가. 네. 야 진짜 네.
조기 교육을 받아서 네. 그 이후로 정말 그 운동권 경력으로 탄탄한 이게 앞날을 꾸린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광철 그 비서관이 여기저기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옵티머스 그 사기 사건 아시잖아요. 아 거기도 나옵니까? 거기도 나와요. 뭐냐면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주범이 이제 윤석호 이진아 부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행정관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민정수석 행정관이네요. 그 밑에 그 네. 비서관은 밑에군요. 네. 그래서 아. 이 이진아 행정관을 발탁한 것이 이광철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가 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나와요. 인사 제가 같은 변호사고. 네. 네. 말씀드렸듯이 그 인사에서 아 사람들을 역시 모으고 아까처럼 전화해가지고 야 뭐 누구 어때 그 얘기가 계속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시민단체나 네. 그 여권에 네.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정말 예를 들어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고 네. 싶으면은 이광철한테 전화하면은 그 행정관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그거였죠.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이광철이라는 그때부터 사람이 전화 여기저기 걸리- 전화해서 네. 사람들 일종의 뭐라 그러죠? 레퍼런스 뒷조사 네. 아니면 뭐 뭐 여러 거 평판조사. 평판조회를 네. 본인이 직접 했다면은 네. 아 그거는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대단하네요.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식에서 은밀하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음. 네. 본인이 직접 전화를 너 이거 했다는 할래? 거는 이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분에 대해서 되게 이분은 네. 되게 센 사람처럼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세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그 또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광철이라는 예. 이름이 나와서 취재를 좀 해보면 누구도 꽂아놨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 정말 계속 많이 나와요.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규원이 원래 저 변호사 출신으로 경력 검사로 채용이 됐는데 경력 검사 거기에 그 사람을 꽂아 나온 것이 뒷심을 발휘한 것이 이광철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오늘은 정말 신인 저 대잔치인 것 같아. 자 그럼 신인 대잔치 이규원은 누구냐? 이규원 검사 한번 볼까요? 자 이규원 검사. 여러분 오늘 이거 지금 정말 단독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에서도 이규원 검사의 얼굴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거 거의 최초. 저 처음 봤어요. 구글이랑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 이규원 검사 얼굴이 없다니까. 제가 구했습니다. 어디서 보였어요? 아, 또 우리 비밀이지. 네. 이규원 검사가 지금 공정위에 파견을 가 있어요. 법무보좌관실에 지금 파견 가 있는데 1977년생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아까 이광철 비서관은 한림대 법대 출신이었잖아요. 네. 요 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사법연수원 36기. 이광철 비서관이 36기예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둘이 같은 동기라. 어? 동기인데 나이는 어린 거고. 나이는 7살이나 네, 차이가 나이는 나네요. 어린 거고. 법무법인 정평에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했었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김학의는 검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자. 네. 다급해진 검찰에서 그쵸. 법무부에서 다다다다다다닥 정리해갖고 가짜 서류 만들어갖고 김학의 출국 금지하고 사진 찍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기자까지 네, 파견해가지고.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일단 서류를 위조해서 없는 저 사건 번호를 갖고 만든 번호해서 실행의 단계에 들어갔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 그걸 보면서 도대체 검사가 어떤 검사가 이런 걸 했을까 궁금해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러니까 검찰로 바로 임용된 검사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변호사 예. 생활을 하다가 예. 검사로 경력검사. 들어온 분이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 검찰 조직하고는 조금 또 이게 그렇죠. 기반이나 경력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분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예. 있었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쪽에서는 경력검사로 채용되는데 이광철 비서관의 힘이 작용했다 하는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는 분인데 그렇군요. 뭐 물론 뭐 실력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렇죠. 예. 네? 뭐 아니 뭐 사법고시 아니 봤으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해. 사법고시를 다 봤다고 아니, 실력이 뭐. 좋을까요? 아니 어쨌든 변호사라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아, 좀 뭐야 피해나갈 구멍 만드네. 추미애 장관이 그랬잖아요. 네. 뭐 그 정도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제가 그때 이 정부가 망했다 생각했던 게 네. 뭐 야 김학의는 나쁜 사람인데
그거 잡는데 서류 좀 조작하면 어때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서 이야 이 사람들은 장난 아니구나. 불법으로 만든 증거도 다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야, 스스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 지들이 국정농단 가지고 뭐 지들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네.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자 잠깐만 네. 저 허리 아픈 거 어떠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리 아픈 거는 진짜 이상하게요.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픈데 방송 들어서 하고 있으면 아픈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안강주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진짜로 제가 방송하는 중에는 허리가 안 아프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좀 많이 누워 있고요. 집에서는.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저기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빨리 대답하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빨리 대답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규현 검사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여러분 김학의 사건 수사 때 기억나는 거 뭐 없으세요? 윤석열이 별장가 썼다. 이 지금 기사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겨레 신문이 네. 일면에 정말 뜬금없이 그거를 이제 윤석열도 그 별장 김학의 접대 접대 받았다. 윤중천이 접대한 현장에 예. 윤석열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그 썼습니다.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저 때 진짜 난리 났었어. 예. 어. 단독.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과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악망문을 썼죠. 윤 총장이 얘기했어요. 빨리 사과문을 쓰든지 아니면은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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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유례 없이 정말 저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굉장히 긴 장문의 예.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건 뭔 관계 있습니까? 이규현 검사와. 자, 저거를 잠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월 3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판결이 나왔었냐? JTBC가 윤중천과 네, 유착 보도 JPC 윤곽근에 7천만 원 배상해야 예, 지금 대구 고검장하고 윤중천이 또 연결돼 있다. 그런 맞습니다. 보도를 JTBC가 했었군요. 그렇죠. 대구 고검장 손석희 앵커가 그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윤곽근 전 고검장한테 네? 김학의 수사 지휘 윤곽근도 별장 출입 진술. 예,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수사를 지휘한 예. 검사 고검장이 예. 그 사람도 별장에 출입했다. 그렇죠. 이런 진술이 있었다. 저거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손석희 앵커가 지금 예. 전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따지자면 저기 아까 방금 한겨레가 보도했던 네. 윤석열 총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예. 그 별장에서 뭐 김학의를 뭐 접대를 네. 했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네. 알고 봤더니 그 수사를 지휘한 윤곽근이 있었더라.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서 알고 봤더니 윤석열도 있었다더라. 네. 뭐 예. 이런 거네요. 그래갖고 저 한겨레는 아뜨거라 해갖고 정말 예. 깜짝 놀라갖고 사과문을 싣고 퉁쳤는데 JTBC는 그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소송이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7천만 원 언론사한테요. 7천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JTBC 손석희 저 기자 취재 기자 이렇게 네. 해갖고 연대하고 7천만 원 배상이 나왔는데 7천만 원 배상은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크죠. 예. 엄청 예. 큰 제가 예.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되면 이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데 지금 7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대충 했을 때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평균액이 얼마냐면은요. 9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1,000만 원을 넘을 분들은 7천만 원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되게 그런데 이례적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되게 소스가 있잖아요. 지금 검찰 기자들은 이 소스가 이규현 검사다. 라고 보고 예.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네요.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지난번 저 대검에 있었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여기에서 이 이규현 검사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흘려줬는데 심지어 본인이 조사할 권리가 없는데도 윤중천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윤중천이 와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뒤집고 하는 정말 일련의 지금 희대의 거의 언론농단, 검찰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지금 이규현 검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예. 안타깝고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예.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를 하면서 네.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한겨레식 확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한겨레가 얘기하는 확인은 우리가 아는 확인과 좀 다르다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예. 뭐냐면 JTBC든 한겨레든 예. 언론사잖아요. 그럼. 이건 정파적인 정파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네. 최소한의 약간 언론인으로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애드벌룬을 그 어떠한 기획자가 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애드벌룬을 해줬을 때는 최소한 그렇죠. 사실 확인을 하고 게이트키핑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야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더 갖고 와봐. 아니면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네. 뭐 이거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면. 최소한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서 이렇게 때려 맞는 그러니까. 걸 보면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게 뭐냐면은 맨날 역시 손석희는 기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활동을 안 했죠. 거의 안 수도 했죠. 있고 취재 이게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SBS 같은 경우가 이제 옵티머스 보도했을 때 네. 그 나왔을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하도 이제 뭐 자기들 불리한 거 나오면 여권에서 검찰 받아쓰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SBS에서 뭘 했냐면은 이거 검찰 받아쓰기 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취재한 거다 하면서 임찬영 기자님이 예, 하셨죠.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받아쓰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다른 언론들 정말 사실 보도 한 줄이라도 사실을 쓰기 위해서 뛰고 발로 뛰는 우리 기자 다른 동료 기자들을 능욕하고 모욕하면서 받아쓰기 한다는 뭐 기레기나 이런 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그냥 이 이상한 여권에서 여론 그렇죠. 보려고 띄운 거 낼름 받아쓰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987 영화 보면 그 검사가 준 거 받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시작된 거예요. 야 이거 받아쓰기나 잘해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할 때는 받아쓰기고, 저 자기가 맞아요. 비판. 그 추미애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 최현민 저놈이랑 검찰이랑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아니 아는 검사가 이게 조선일보가 써줬는데 되게 고마운 게 내가 아는 검사가 있어요. 유착을 하지. 나 소개 좀 시켜줘라. 이 검찰 출입을 안 하면 검사랑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유착 좀 하게 해줘. 내 진짜 소원이다 소원. 검찰 한 명 아는 게 내 소원이다. 아, 진짜. 아유,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뉴스가 뭐냐면은 이규원 구속영장 청구 이 기사입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아, 검찰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한 부분 예. 이거는 정말 빼박. 검찰 조직을 무너뜨리는 빼박. 빼박. 저 위법성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좀 이게 곧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되고 구속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걸 누가 시켰느냐?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얘기들이 많이 퍼질 수밖에 없고 수사는 위로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신내림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또 청와대로 수사가 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라서 자, 이 그래도 김학의 참, 사건에서 서류를 네. 조작한 출국 금지를 해서 서류를 조작한 부분과 한겨레나 JTBC 같은데 가짜 정보를 흘려주면서 윤석열과 또 그 윤곽근 고검장 예. 같은 경우를 지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올가매려고 했던 부분들 요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물론 별건이지만 어떻게 결과가 될지 정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와대로 수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의문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의 검사가 어떻게 네.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번호를 그러니까. 하냐는 게 그게 이분이 그 어떤 특정 약간 진영에서 예. 필요로 해서 예, 꽂아는 예. 어떤 그 외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존재였던 거죠 검찰 내에서. 그죠.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검사한테 또 받아선 일부 한겨레나 뭐 이렇게 매체들이 있었는데 그 보통 있잖아요. 정말 법조 기자들도 받아쓰기 할 때 있죠. 근데 있잖아요. 그 검사 말을 받아쓰기 했는데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는 다시는 그 검사하고 거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기자하고 검사하고 다 팩트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서로가 직업적으로
팩트를 추구하는 직업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그걸 가지고서 소위 추가 취재하겠지만 최소한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 그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그 형성돼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에 또 위배됐잖아요. 그럼. 검사가 허위를 팩트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검사들과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뭐 레임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하여튼 이강철 이 비서관이 곳곳에 흔적을 울산 선거 옵티머스 그다음에 이쪽 가짜 약간 뉴스 분산 투자를 잘하시는. 김학의 이 사건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어느 정도로 연결이 돼 있는지 예.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가 터질 것 어마어마하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울산시장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고요. 예.